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오늘은 옆집에 귀농을 준비하는 동생하고요, 그 농지은행에 나온 매물을 실제 그 실물이 어떤지 그 정보를 보고 그 밭을 한번 가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매물이 나와 있는 곳까지 가서 가는 과정과 그 상황을 보는 거를 같이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넘은가 본데. 아, 여기 어디쯤일 것 같아. 땅들은 좋다야. 들은 괜찮네. 멀지도 않고, 그지? 저건가 보다. 저거다. 저 목밭. 여기 묵, 예, 다 그냥. 묵은데 저기. 야, 근데 경사가 이게 거지 같다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올라갔네. 귀사리밭이. 어디 차댈 데가 없나? 여기다가 대놓으면 되지 뭐. 차 지나다니면 어떡해. 야, 이 겨울에 누가 차가 오래. 이거 봐, 마늘들 많이 심었잖아 지금. 한번 내려서 보자. 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이거라고 요 아래 거? 요거 이게 아니고요? 이거 어느 거? 저건 산소잖아. 저건 아니고 요거 아니 요거야. 요거 나무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 경사가 세네. 근데 이게 그지? 조금은 센 거는 아닌데 트랙터가 4월짜리가 저쪽으로 이거 나무 다 비워내야 되고. 이거 몇 년 묵었어. 이거 경사 이렇게 세. 여기서 엄청 센 거야 지금. 이쪽에서는 경사가. 들어간 길이 여기구나. 진입은 일로 하면 되는데 비닐로는 없어. 세지는 않다 그렇게 경사가. 경사는 그렇게 안 세 보여요. 경사가 세진 않은데 이 풀씨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야 이거. 밭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밭이 경계도 애매하고 이쪽에는 경사가 좀 있는데 두 단은 안 되겠는데 밭이. 얻어볼까 그냥? 괜찮은데 싼 맛에. 그지? 2단은 안 되겠다. 근데 2단은 저 뚜럭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2단은 안 되고 바로 흡수하는 일단 조금 넘겠는데요. 570평인가 나오거든 이게. 이 아래는 뭐 돌밭인데 완전히. 아유. 이게 밭이 아우 저 아래까지야. 수로가 저 밑에 있어. 두 단 차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경사가 좀 심하다. 아래쪽으로만. 여기는 또 돌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써먹질 못해. 이거 암이야 암. 이쪽은 바닥이 이만큼은 버리는 거야. 이만큼은. 어이구 조심해. 이만큼은 못 붙인다고 봐야 돼. 이쪽은 이 위로는 돌이야 돌. 이거 뭐 한번 아유 이 뒤에는 다 아깝다 야. 여기까지 다 긴데 저 아래까지인데. 요 아래까지 다 저 경계 있는 데가 저기까지인데. 근데 이만큼은 지금 뭐 한 꽤 많이 여기까지는 다 못 붙인다고 봐야지. 여기까지는 차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겠다 야. 이거 뭐 찻길이다 찻길. 길이 아닌데. 찻길이야 지금. 아예 찻길 났잖아 이거. 못 붙이니까. 근데 찻길로 하기에는 좀 아까운데. 뭐 차가 다녔는데 뭐 지금 보니까 길이 났는데 뭐 이거
길이야 길. 이거는. 흙은 좋아 보이네요. 저 아래로는 살이 괜찮은데 요 위로는 돌이라 안 붙인 것 같아. 자, 밭을 실사를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한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암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그냥 길로 사용이 가능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경사가 좀 심해요. 밭이. 이거는 뭐 붙이게 되면 풀 잡는데 한 2-3년 걸릴 것 같네요. 이 받아놓은 풀씨들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와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저렴하게 나온 그 밭들은요, 실제 가보면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토질은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토질은 살도 토심도 좀 적당히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풀을 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은행에 그 나왔던 그 임대 토지를 현장에 와서 실제 한번 그 확인해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밭을 관리하기가 힘든 게 풀이 근데 나중에 수확하고 이제 뭐 그때 한번 들어갔겠지. 이게 지금 차발자국이거든. 그러니까 수확하고 물건 그 꺼낼 때 그때는 차가 이제 들어간 거지 뭐. 밭두럭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풀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밭입니다. 이런 밭은 원체 또 풀도 많이 받아 놓은 상황이고. 자, 이렇게 해서 농지은행에서 나온 매물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에 담아 봤고요. 다음에는 이거를 제가 임대를 하게 될지 말지 그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영상에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러 갖고 안 되지. 어떻게 동생이 보기에는 이 밭이 그 평수 대비 가격 대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우리 동생은 괜찮다고 하네요. 흙이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돌도 많이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저 밑에 바위 거기는 뭐 그거는 돌이 아니고 바위고 그거는 흙에 있는 돌 자체. 흙 자체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짠, 2021년 자, 농사를 준비하는 마중물 농지 현장 답사. 자, 형도 한번 찍어줘. 인사하게.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또 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쁘게 잘 찍었어? 네. 자, 어떻게 그 농지를 현장을 가보는 영상을 보시니까 이제 그 농지 임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하는 과정들 같이 한번 담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볼게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찾았고, 그리고 현장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자,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던 그 농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경유라는 게 돼 있고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농지까지 얻는 거리가 약 한 18km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골길은 18km라는 거리가 뭐 차들이 워낙에 소통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먼 거리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좀 이건 무리다, 18km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정착을 마음을 먹고 농지를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그 이쪽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마 경계가 될 거예요. 이 위가 영월군이 되고 여기쯤이 경계가 되겠네요. 요 선이 경계선인 것 같은데, 요 선 너머는 영월군, 요 선 너머는 충청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을과 요 마을이, 여기는 강원도 마을, 여기는 충청북도 마을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도 제가 농지가 한 군데가 있고요. 가장 처음에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농지에서 20km 이내에 집을 구해야지만 이게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구하다 보니까 농지는 구해놨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이전을 하려면 그 계약한 그 계약 전에 계약을 하고 며칠 내에 계약이 완료가 되려면 그 반경 20km 안에 내 거주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마을이 여기 김삿간면이라는 데인데 주거지들이 좀 많은데 아무리 집을 임대집을 구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영월 군민이 못 되고 포기를 하고 가야 되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 마을에서 빈집을 얻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농지가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두 필지,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한 세 필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쯤에 또 한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귀농을 했고 농기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 경유지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예요. 자, 그럼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트랙터를 쳐야 되고 뭐 관리기도 빌려다 쓸 일이 생기고 그 비싼 농기계들은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서 농기계 임대를 하고 주차장에 제 차를 세워놓고 트랙터를 끌고 다시 이만큼 올라가서 뭐 이밭이 됐든 이밭이 됐든 뭐 여기에 있는 밭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얻으려고 했던 이 밭은 되게 가까운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운 농경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집에서 따지고 보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밭이지만, 제가 농사를 제 장비가 없이 짓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농기계 임대센터, 자 보시면 자, 저의 모든 농사는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건이 좋은 농지가 이 농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조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이 또 조금 이제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길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 아직 그 귀농귀촌 생각은 있지만 귀농귀촌을 진행을 하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같이 이제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시면 가장 좋겠지만 무연고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조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 지금 지방 인구 소멸 도시를 나타낸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인용해서 소멸될지도 모르는 도시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자체를 나타냈는데, 이 지역들이 가진 우연치 않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자, 보실게요. 경북 군위군 경상북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농지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경북 군위군에. 경상북도 군위군 어디에 있나요? 자, 농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올라온 게 한 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가 있었죠? 의성군이 있었죠? 자, 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농지은행을 통해서 나온 농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답이고요. 면적 대비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데 이 농 같은 경우는 농지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곱평방미터당 100원이 아니라 한 300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평당 1000원 가까이는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평당 1000원 가까이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땐 한 900원 정도 평당 그 정도 선에서 많이들 저기 하는 것 같고요. 자, 역시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청송군을 또 가볼게요. 청도네요. 청송군. 예.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팔겠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매도 스탁, 임대 스탁 한 건,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매도 스탁, 임대 스탁 한 건. 이건 뭐, 근데 가격을 보시면 어떻죠, 여러분? 600만원 임대료가. 자, 이렇게 욕심이 커요. 이런 거 같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00원 아까 기준하면 100원보다 조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건 비싼 게 아닌데, 자, 이것도 뭐 곱하기 100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뭐 한 70만원 선? 그죠? 저렴한 건 그렇고, 그럼 200원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140만원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한데, 보시면 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집까지 있나요? 그래도 600만원이면 무리가 좀 따르죠. 자, 보시면은 뭐 임대 수탁, 매도 수탁. 임대 수탁 같은 경우는 가격이 논농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예.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자, 보시면 매물은 많이 보이지만 대부분 뭐죠? 팔기 위한 땅들.
그죠? 매매를 하기 위한 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 귀농귀촌 정책을 잘 쓰는 경상북도 지역 중에 하나,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상주시예요. 경상북도 상주시를 제가 좀 농업정책을 잘 펼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상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공공임대용 임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농업이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매도 맞춤형은 하나밖에 없고 거의가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거 여기 지금 답으로 나와 있는데 약 1000평 정도 되는 그 땅인데 70만원이면 제가 아까 200원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직불금이 나오기 때문에 해볼 만한데, 제가 이 주소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 지목은 답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답이 아니에요, 이 땅이. 그래서 평당 749원인데 답이면 되게 평평하거든요, 땅이. 그래서 이 정도의 땅만 돼도 대략적으로 3,300이니까 1000평이 조금 못 되는 정도인데 해볼만 해요. 70만원이면.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 미등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소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땅인데 상주 모서면은 되게 농사가 유명한 농사가 있죠. 예, 포도 농사.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실제 그 답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 보면 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사도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게 로드뷰가 나오나요? 로드뷰는 안 나오네요. 로드뷰가 나오면 볼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밭은 길은 잘 돼 있는데 로드뷰는 일단 없고요. 자, 보시면 가망못이라고 그래서 저수지가 있는데 이 거리가 저수지에서 밭에까지 한 150m 정도, 이 정도면 물을 양수기 가지고도 끌어쓰기가 조건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건의 땅이라 그러면 충분히 그 하기가 좋고, 만약에 누가 귀농을 하신다 그러면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보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제가 귀농을 한다 그러면 밭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요, 농사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죠.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 여기도 있고, 자, 이쪽에도 태양광 발전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농사가 힘드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농지 구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아마 인삼 산포일 거예요. 이 시커멓게 나와 있는 것들이 산포로 된 지역들이 많은데, 산포가 그
도지를 좀 그 비싸게 임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포가 많다는 거는 인삼 캐고 나면, 그죠? 인삼을 캐고 나면 그 기존에 농사를 많이 지신 분들은 인삼 한번 하고 난 밭을 잘 안 얻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작물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리는데, 사실상 제가 산포를 얻어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얻게 되면 나중에 이 삼을 언제 캘지 모르겠지만은 순차적으로 주변에 다 시커멓잖아요. 이게 거의 산포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시커멓긴 한데 산포는 아닌 것 같고, 비닐루가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포도예요. 포도.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포도 농사를 많이들 짓고 계시는 지역이고, 또 이 모서포도가, 모서포도, 모동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지역이고, 또 제가 경북 이 지역에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을 갖고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이 지역 가서 지어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그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보니까 여기 모서면 나오죠. 모서면에 있는 거는 이 중하로 845라는 이 지역인데, 실제 이동 거리가, 자, 이 농지가 어디쯤이냐면 가망리라는 그 옆에, 저수지 옆에 농지인데, 자, 농기계 임대센터에 주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긴데 보시면은 아까 봤던 농지가 어디쯤일까요? 여기 나오죠? 가망리라고. 요 농지 같아요. 보시면은. 자, 여기 저수지가 있고, 요 가운데 낀 농지, 요거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잖아요. 2km 밖에 안 돼요. 거리가.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농사 짓기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0km, 이거보다 10배 거리를 농기계 센터 임대 장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8km 거리였잖아요. 고속도로 거기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무식한 농사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정도 거리예요. 다른 동네,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이 동네 와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5년 차에 접어드는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올해 농사도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깊은 고민에 좀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 계획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듯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내가 머무는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요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농사 계획을 어떻게 1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땅을 얻고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점들을 체크하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데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그 내가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 농지를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서 얻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공부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